우선 일단 할 걸 좀 할게요. 할 거는 확률 마무리부터 할게요. 13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35페이지. 책이 135부터 138까지 숙제였던가요? 네. 그래서 숙제 해오셨나요? 해왔어요? 오케이. 다 해왔군요. 해왔네. 네,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쨌든 135부터 138까지 숙제 중에서 그럼 질문을 좀 받을게요. 928번 920번 929 936 931 932 48 148 141 53 49 42 145 950 2 140 응? 실력업은 안 푸는 거였었어요. 957 27 안 푸는 건데 실력업 질문해도 돼요? 풀어드릴게요. 질문하면 14개 좀 해볼게요. 14개 좀 많네요. 오케이. 그러면 927번부터 봅시다. 927번 A, B 두 사람이 주사위 한 번씩 던져서 산을 내리는 내용이 나오고 먼저 나온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 1회에는 A, 2회는 B A, B, A, B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3의 배수가 나오면 이긴다는 거죠. 근데 4회 이내에 A가 이길 확률 여기가 4회예요. 여기가 4회 4회 이내에 그쵸? 4회 이내에 A가 이길 확률은 A가 1회에 이길 확률이랑 3회에 이길 확률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회에 이길 확률은 1회에 A가 3회 배수가 나오는 거예요. 1회에 A가 3회 배수가 나오니까 6분의 36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3회 A가 이기려면은 A, B가 1회, 2회에 3회 배수가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1회에는 3회 배수가 안 나오고 2회에도 3회 배수가 안 나오고 3회에 A가 3회 배수가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이니까 27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1 더하기 27분의 4고 얘는 27분의 9 더하기 27분의 4니까 27분의 13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됩니다. 용진이 주와 3번의 경기 중 2번 먼저 이기면 승리한다. 용진이와 주와 3번 중 2번 이기면 승리. 한 번의 경기. 그래서 너 여기야 여기. 아 그래요? 말피엠하고 총알 예쁘게 다 받았잖아. 안녕하세요. 내가 새학생이야. 새학생이야? 그럼 거기 체크해야 될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 이연서요. 이현서. RPM 그러면 지금 질문 받고 있거든요. 제 숙제. 지금 확률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5페이지. 프린트 있어? 책? 네. 있어. 오케이. 한 번의 경기에서 용진이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다. 용진이가 이길 확률일 거예요. 이거 해볼게요. 두 번을 먼저 읽는 거죠. 먼저. 일단은 용진이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라는 얘기는 용진이 주와 윈로즈. 그러니까 용진이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라는 것은 질 확률이 3분의 1이고 주아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고 주아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용진이가 이긴다는 건 주아가 진다는 거니까. 그죠? 두 개 더해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진이가 이길 확률 3분의 1, 용진이가 질 확률 3분의 1, 주아가 이길 확률 3분의 2, 주아가 이길 확률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세 번 중 두 번 먼저 이기면 용진이가 승리하는데 용진이가 승리할 확률은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1회, 2회, 3회에서 용진이 될 때가 있고 두 번째 용진, 주와 용진이 될 때가 있고 세 번째 주와 용진이 될 때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용진이가 이기고 용진이가 이기니까 3분의 2, 3분의 2겠지. 그러면 얘는 9분의 4고요. 용진이가 이기고 주아가 이기고 용진이가 이겨야겠지. 그래서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가 되겠죠. 지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7분의 4가 되고 주아 이기고 용진이 이긴 것은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27분의 4가 돼요. 이걸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7분의 12 더하기 4 더하기 4? 20. 27분의 22 정답이 됩니다. 요런 거 이기고 지는 거는 저는 항상 이런 표를 그려놓거든요. 여러분도 요긴하게 쓰세요. 헷갈리지 않고. 929번 해볼게요. A팀, B팀 5번 중 3번 먼저 이기면 5번 중 3번 먼저 5판 3승이라는 얘기죠. 이는 3번의 경기까지 A팀 2승 1패를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1회, 2회, 3회, 4회, 5회가 있는데 지금 3회까지 지금 A가 2번, B가 1번 이겼다는 거죠. 2승 1패가 앞서고 있다. 그랬을 때 A팀이 우승할 확률은 그러면 4회에 A팀이 이기던가 아니면은 4회에 A팀이 지고 5회에 B팀이 이기던가 아니 A팀이 이기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전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한다면 A가 4회 A가 이길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죠. 2분의 1. A와 B가 누가 이길 확률이 더 많다 적다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그냥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 또 나와 있네. 비기는 경우는 없고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2분의 1과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4회에 A가 지고 A가 이긴다는 것은
2분의 1,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어려워지면 A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이 주어지면 좀 더 어렵겠죠. 931번 해볼게요. 931번. 혹시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원판에 화살을 쏘아 맞춘 부분에 적힌 점수로 게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 3이 적혀 있는데 3점을 얻을 확률을 구하시오. 3점을 얻을 확률을 구해볼게요. 3점을 얻을 확률은 이 넓이죠. 이제 도형이 나오면 넓이가 확률이 되는 거예요. 넓이가. 이 넓이는 당연히 여기에서 여기를 빼야 되겠죠. 근데 여기를 R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원의 넓이는 파이 3R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큰 원의 넓이는 파이 2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9파이 R 제곱이고 얘는 4파이 R 제곱이에요. 그러면 전체분의 얘가 해당되는 것은 얘를 빼면 5파이 R 제곱이 여기의 넓이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는 얘겠지. 그래서 전체는 9파이 R 제곱이고 해당 부의 넓이는 5파이 R 제곱이니까 확률은 9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P가 A에서 출발해서 주사위 한 번만 나눠서 정답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주사위를 두 번 던졌어요. 두 번 던질 때 P가 첫 번째 던지면 C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C에 오고 두 번째 던지면 B에 위치할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거 해보면은 지금 A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A점에서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는 주사위를 던졌는데 C에 와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 B에 와야 돼. 이게 두 번째. 그럴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에서 C로 갈 경우는 1, 2가 있죠. 3, 4, 5, 6이 있습니다. 그래서 2나 6이 나오면은 A에서 C로 가게 돼요. 2나 6이 나오면. 그렇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6개 중에 이 6 2개가 제일 처음 A에서 C로 갈 확률이죠. 두 번째, 이제 C에서 B로 가려면은 1, 2, 3 여기가 3이죠. 3만큼 가면 B로 가고요. 4, 5, 6, 7 11 이렇게 가면 되는데 주사위는 6가지밖에 없으니까 3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려면은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6분의 1이겠지. 계산하시면 36분의 2니까 18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됐어? 136번 해볼게요. A, B, C, D, E, F 6명이 한 줄로 서서 사진을 찍을 때 한 줄로 BC가 이웃타에 서지 않을 확률. BC 이웃하지 않을 확률. 그러면 얘는 당연히
BC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BC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세기보다는 전체에서 BC가 이웃할 확률을, 즉 여기에 반대를 빼면 해당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BC가 이웃하지 않을 건 진짜 많잖아. 한 칸 떨어질 수 있고, 두 칸 떨어질 수 있고, 세 칸 떨어질 수 있고, 네 칸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구하기보다는 이웃한 것만 찾아서 전체에서 빼면 된다. 전체 확률은 1이고 BC가 이웃한다는 것은 BC가 같이 다닌다는 거고, 그러면은 전체 덩어리는 총 5덩어리가 일렬로 나열하게 될 거예요. 얘는 전체는 6팩토리얼 분의, 원래는 A, B, C, D, E, F가 다 이웃하는 것이 전체의 경우라면 BC가 이웃하는 경우는 1, 2, 3, 4, 5, 5팩토리얼 곱하기 BC, CB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2죠. 이 팩토리얼 개념 알아요? 모르시죠? 네. 아, 네. 이게 고등학교 개념인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어요. 팩토리얼이 무슨 말이냐면은 n 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서 3, 2, 1까지의 곱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3팩토리얼이면은 3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곱, 4팩토리얼이면은 4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곱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왜 얘가 6팩토리얼이냐면은 이 6명이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자리가 있다라고 치고 1등에는 6명 중에 1명을 세우고 2등 자리에는 나머지 5명 중에 1명을 세우고 그러면 4등 자리에는 나머지 4명 중에 1명을 세우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나와. 일렬로 나열시킬 때는 팩토리얼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6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6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그런데 BC를 이웃하게 한다는 것은 BC가 같이 다닌다는 거니까 덩어리가 이제 5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럼 5덩어리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5팩토리얼이 되겠지. 5, 4, 3, 1이니까 자리가 5자리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5자리라고 보고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을 세우는 경우 수니까. 그런데 이게 왜 두 개냐면은 BC랑 CB는 1등, 2등 자리에 다르니까. BC랑 CB는 지금 1등, 2등을 겨루는 자리에서는 다른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6팩토리얼이라는 건 사실 6 곱하기 5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러니까 5팩토리얼 곱하기 2니까 5팩토리얼이 약분되어서 6분의 2,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다. 맞아. 맞아. 얘는 근데 이거 6팩토리얼 다 계산했어요. 720이라고 계산하고 이거 120 계산해가지고 약분하고 막 그랬어요. 아직 중학교 때 팩토리얼 개념을 안 쓰거든요. 고등학교 때 쓰는 거예요. 무슨 했고요? 940번 해볼게요. 940번. 용산역에 오전 9시 도착 예정인 어떤 열차가 정시에 도착할 확률. 그러니까 열차가 정시에 도착할 확률이 12분의 7이고요. 정시보다 일찍 도착할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시보다 늦게 도착할 확률을 구해야겠지. 그럼 1에서 얘랑 얘를 빼면 얘는 12분의 3이니까 그게 더하면은 12분의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2분의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6분의 1이 되겠지. 6분의 1. 그런데 이제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면 오늘은 정시보다 일찍, 오늘은 일찍 도착하고 내일은 늦게 도착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얘는 이어서
연이어서 일어나는 경우니까 곱하기를 해주셔야 되고 일찍은 4분의 1, 늦게는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24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백 41번 해볼게요. 141번. 사격을 할 때 평균 10발 중 6발은 명중. 그러니까 명중시킬 확률은 10분의 6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3이죠. 그렇다는 것은 명중 못 시킬 확률은 10분의 4,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선이가 2발을 쐈어. 팡팡. 2발을 쐈는데 한 발만 명중을 한다는 것은 OX거나 XO라는 거죠. 그럼 OX라는 것은 5분의 3, 5분의 2인 거고요. 그걸 곱해야지. 그러니까 25분의 6이 되는 거고 XO라는 것은 5분의 2, 5분의 3이죠. 그러니까 25분의 6이 되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해야 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OX랑 XO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또는의 개념이라서 더하기 25분의 12가 정답이 될 거예요. 사실 1번 했고요. 142번 해볼게요. 42번. 비가 온 날, 다음날 비.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온다. 동그라미라고 할게. 그게 5분의 1이에요. 그 이야기는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5분의 3이에요. 이거밖에 없잖아. 온 다음날 오거나 온 다음날 오지 않거나. 온 다음날 오면서 안 온다는 그런 건 없잖아. OX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두 개 합해서 1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 오지 않은 다음날 올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오지 않은 다음날 오지 않은 확률이 3분의 2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금요일에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에 비가 왔을 때 일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 오고 오지 않고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고 이게 5분의 2죠. 5분의 2. 그리고 또 금토가 오고 토일이 또 오고가 될 수 있죠. 그럼 얘는 5분의 2죠. 그러니까 얘는 25분의 4가 되고요. 얘는 오고 오지 않고, 그리고 오고 오지 않는 것은 OX가 5분의 3이죠. 5분의 3. 그리고 토일에 안 오고 오고는 XO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러니까 얘는 5분의 1이죠. 5분의 1.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25분의 4 더하기 5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5분의 5고 25분의 9가 정답이 되겠죠. (942번) 진짜 많이 나와요. 942번 이번에도 나올지도 모르겠네. 뭐 단골 문제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945번. 민정이가 수학 시험 6개까지 세 문제를 풀지 못해서 임의로 자료 체크해서 찍었다. 지출했다. 세 문제는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추려면 5개의 보기에서 하나를 고른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라고 할까요? 근데 오지선다. 그러면은 맞출 확률은 5분의 1이고요. 틀릴 확률은 5분의 4죠. 그래서 찍었다. 세 문제 다 찍었는데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을 고르세요. 그래서 적어도 한 문제 맞출 확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문제를 맞히거나 두 문제를 맞추거나 세 문제를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한 문제를 맞췄다는 얘기는. 이 세 개를 다 구하실 수 있지만 굳이 이걸 다 구해가지고 더하기보다는 전체에서 모두 틀릴 확률만 구해가지고 빼시면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추겠지. 이렇게 구하세요. 그래서 모두 틀릴 확률은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125분의 64죠. 그래서 1에서 125분의 64를 빼면은 그렇죠. 125분의 61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찍어서 한 문제라도 맞출 확률이 거의 절반이네. 그러니까 거의 3개 찍으면 하나 정도는 맞춘다는 거예요. 948번 할게요. 하나 정도 맞출 확률이 5분의 1이구나. 948번 A, B 두 사람이 배드민턴 시합을 하는데 3번의 경기 중에서 2번의 경기를 먼저 이기는 곳은, 그러니까 1회, 2회, 3회가 있는데 A의 승률이 이런 게 좀 어렵죠? A의 승률이 0.6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면 3판 2선? 3판 2선이네. 3판 2선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3판 2선제를 지금 하는데 3회에서 A가 우승을 하려면은 A가 적어도 1회, 2회에서는 한 번은 이겨야 돼. 그러니까 A가 이기고 B가 이기고 A가 이기던가, B가 이기고 A가 이기고 A가 이기던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얘는 A가 이긴다는 것은 0.6인 거고, 그러면 B가 이기는 것은 0.4. 이 정도만 씁시다 그냥. 그러니까 얘는 A가 이기고 B가 이기고 A가 이기는 거니까 0.6, 즉 10분의 6, 10분의 4, 10분의 6이죠. 그러니까 1000분의 36, 144, 3분의 144고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10분의 4, B가 이기는 건 10분의 4, A가 이기는 10분의 6, A가 이기는 10분의 6이니까 1000분의 144라는 얘기예요. 얘는 두 개 더하시면은 1000분의 288이죠. 0.288. 이 정답이 되나? 분수로 나타내야 돼요. 분수로. 얘는 4를 나누면은 250분의 72, 125분의 36이 정답이 되겠죠. 125분의 36. 구사구 해볼게요. 단지는 미사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A, B, C예요. 그런데 화살을 한 발을 쏠 때 B에 맞을 확률, B에 맞을 확률을 구하래요. B에 맞을 확률은 전체에서 이 B를 구하시면 되는데, 전체는 파이 R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36파이고요. 이 도너츠
이 도너츠는 이 B에서 A를 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R의 제곱에서 파이 R의 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6파이에서 4파이 빼니까 12파이가 돼요. 12파이. 그러니까 확률은 전체분의 해당 넓이. 그러니까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3분의 1. 두개 남았다. 952번 해볼게요. 자격시험에서 경민이가 합격, 윤서가 합격. 그러면 경민이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2라면 경민이가 합격하지 못할 확률은 5분의 3이에요. 윤서가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라면 윤서가 떨어질 확률은 3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런데 경민이와 윤서는 적어다면 합격. 경민이 또는 윤서가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는 것은 얘는 다 따지면 경민이는 붙고 윤서는 떨어지거나 경민이는 떨어지고 윤서는 붙거나 경민이도 붙고 윤서도 붙을 확률을 3개를 다 더해서 더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굳이 이 짓을 할 거기보다는 전체에서 반대인 경민이도 떨어지고 윤서도 떨어질 확률을 하나만 구해서 빼도 된다는 거죠. 저 같으면 2번을 하겠어요. 그래서 경민이도 떨어지는 것은 5분의 3, 윤서도 떨어지는 것은 3분의 2죠. 이걸 뺀다, 이래서. 그러니까 1-15분의 6이니까요. 아니, 5분의 2니까요. 5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스트 953번. 아까 그 문제죠? 두 번 던졌다. 주사위를 2번 던졌어요. P가 C에 올 확률, P가 A에서 C로 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A에서 C로 가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 2죠, 2. 3, 4, 5, 6, 7. 7, 8, 9, 17, 12. 12. 이렇게 세 가지겠죠. 왜냐면 주사위를 2번 던졌으니까 12까지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2가 될 확률, 7이 될 확률, 12가 될 확률을 구한다. 합이, 두 수의 합이, 곱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우의 수니까 전체가 36가지라는 걸 나타내는 게 곱이고, 이제는 합이에요, 합. 맞지? 두 수의 나오는 수만큼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2가 될 확률, 합이 2.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할게요. 첫 번째, A 플러스 B가 2가 되려면 1, 2를 때밖에 없어요. 1, 2. 두 번째, 그럼 얘는 한 가지죠. 한 가지. 두 번째, A 플러스 B가 7이 나오려면은 1, 6부터 2, 5, 3, 4, 4, 3, 5, 2, 6, 1 해서 총 6가지가 나오겠죠. 6가지. 세 번째, A 플러스 B가 12가 되려면 6, 6일 때 한 가지가 나오겠죠. 한 가지. 그래서 1, 6, 1 총 8가지가 나와요. 36, 8. 그러니까 4를 나누시면은 9분의 2가 정답이 될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함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진단평가 이거 펴보실래요? 함수 두 문제 풀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풀어드릴게요. 네. 시험지 있으세요? 없는 사람? 다 없군요.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도 문제는 봐야지. 그럼 제가 이거 복사 좀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확률 설명 이해됐어요? 이해된 거 맞죠? 네. 그거 설명만 듣고 다시 거둘게요. 지금 걷어야 되나? 거둘게요. 네네네, 다녀왔어. 21번 볼게요. 휴대전화 요금, 기본 요금이 44,000원이죠. 기본 요금이 44,000원. 근데 통화 문자는 무제한이고 데이터는 3기가가 기본으로 제공되는데 데이터를 3기가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100메가당 1,800원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3기가 사용 후엔 100메가바이트당 1,800원이 돈이 든대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대. 3기가를 이미 사용했어. 사용했고 추가적으로 사용한 데이터가 X 얘는 지금 사용한 게 3기가랑 X 메가바이트를 사용했을 때 휴대전화 요금이 Y1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랬을 때 물음에 답하세요. 그럼 이게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3기가까지는 44,000원이 되겠지. 무조건 44,000원 내야 돼. 3기가까지는 44,000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X 메가바이트를 사용했다면은 100메가당 1,800원이면은 100을 나누시면 1메가바이트당 18원이죠. 100을 나누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2를 기준으로 만드셔야 돼. 2를 만든다. 1메가바이트당 18원. 그러면 여기다가 X 메가바이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를 곱해야 돼. 그러면 X 메가바이트당 18X1이 들겠죠. 여기는 100을 나눴고 여기는 X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X 메가바이트 사용했으니까 18X1이 든다는 얘기예요. 함수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번의 정답이에요. 2번의 정답이고요. 이건 함수인가? 당연히 y는 ax 플러스 b 꼴이니까 얘는 함수가 맞아요. 이제 1번 해볼게요. 1번. 1번은 지금 뭐냐면은 자, 메가바이트인데 0메가바이트 사용하면 얼마 내니? 당연히 44,000원 내겠죠. 44,000원 기본 요금 44,000원이 내는 거예요. 1000메가바이트 사용하면은 1000메가바이트는 1기가거든요. 1기가를 사용해도 3기가까지는 그대로예요. 44,000원. 잠깐만요. 1000메가바이트. 이건 뭐냐면은 3기가를 모두 사용 후 1000메가바이트를 더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면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은 4,000을 사용했을 때 116,000원이 된다는 것은, 만약에 처음부터 4,000메가를 사용했다면 얘는 만약에 처음부터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3GB 플러스 1GB잖아요. 여기까지는 44,000원이고 100메가당 1,800원이니까 1000메가당 18,000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1기가잖아. 1기가가 기가바이트가 18,000원이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18,000원을 더하면 62,000원이잖아. 이게 처음을 기준으로 했다면 얘는 62,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116,000원이 됐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얘가 4기가를 더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3기가에다가 만약에 4기가를 더 사용했다면은 여기다가 4를 곱하면, 즉 44,000원에다가 18,000원 곱하기 4를 더했다면 얘가 72,000원이잖아. 그러니까 44,000원에다가 72,000원을 더하니까 116,000원이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 4,000이라는 의미가 처음부터 사용한 총 양이 아니라
3기가를 사용했고 4기가를 플러스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알려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0이라는 얘기는 3기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3기가였다는 거지. 3기가. 얘는 4기가인 거고 얘는 5기가, 얘는 6기가였던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4기가일 때는 당연히 1기가당 18,000원이니까 18,000원이 더 이제 18,000원씩 더 해줘야 되는 거야. 18,000원씩 더 해준다. 그럼 여기는 62,000원이 되겠고 여기는 80,000원이 되겠고 여기는 98,000원이 되겠지. 이해돼? 페이크가 있었네. 근데 이 조건 때문에 처음이 아니라 추가로 사용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처음부터의 함수예요. 처음부터의 함수. 이건 추가로 사용한 것의 함수죠. 마찬가지야. 넘어갈게요. (22번) 1차 방정식 x 플러스 2y는 4 1번 x 플러스 2y는 4의 x 절편 y 절편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어떤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냐면은 x 절편과 y 절편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x 절편 어떻게 구하시냐면은 y에 0을 대입해. y에 0을 대입하면은 x가 4잖아요. 즉 그러면 4,0을 지나요. y 절편 어떻게 구하지? x에 0을 대입해. x에 0을 대입하시면은 2y가 4니까 y가 2, 0,2가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4,0이라는 점과 0,2라는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에요. 얘가. 이렇게 그리는 게 3번이에요. 얘가 3번. 얘가 3번 방금 풀었고요. 그때 x절편은 뭐냐면은 이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의 x값이 x절편이에요. 그러니까 x절편을 4,0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야. 이거는 점이고요. 그냥 점이야. 어떤 점이냐면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을 4,0이라고 하고 x절편은 그냥 4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절편은 정의가 뭐냐면은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x값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x절편은 4라고 써주셔야 돼요. 근데 x절편 4를 어떻게 찾냐? 그러면은 x절편 4를 어떻게 찾냐면은 그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항상 y값이 0이더라고. 그래서 y에 0을 대입했다는 거예요. y에 0을 대입했다. y에 0을 대입한 x값. y에 0을 대입한 x값이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y에 0을 대입한 x값. x절편 y에 0을 대입한 x값. y절편은 당연히 x에 0을 대입한 y값이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다시 y절편의 정의가 뭐냐면은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의 y값이 y절편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은 이 점인데
이 점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 점은 항상 x값이 0이더라고. x값이 0. 그래서 x값이 0이니까 0, 몇을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에 0을 대입하는 거지. x에 0을 대입해. 그러면 2y는 4니까 y는 2일 거 아니야? 아, 그때 y가 2다. 그러니까 0,2를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y축에 만나는 점의 x값, x에 0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x에 0을 대입하니까 y에 2가 나오고, 그때 y값이 y 절편이다라는 얘기야. 2. 이해돼요? 뭐 이해하고 자시고 막 아니고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근데 점이라고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냥 틀리는 거예요. 절편은 점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y 절편은 2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1번이었고요. 이거 지금 1번이에요. 1번. 2번은 x 플러스 2y는 4를 y는 ax 플러스 b꼴로 나타내고 기울기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모양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은 는형꼴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얘를 직선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그리고 y는 꼴로 만들었을 때 얘를 직선의 표준형이라고 하죠. 즉, 뭐 약간 일반형스러운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y만 남겨둬라. 어떻게 y만 남겨두냐면은 좌변에 2y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넘긴다. 그러면은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잖아. 그리고 2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y는 2를 나누는 개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가 되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게 지금 첫 번째 식이고 이게 ax 플러스 b꼴이에요. 그때의 기울기는 x의 계수가 기울기가 돼요. x의 계수가 기울기가 됩니다. 근데 혹시 x의 계수가 왜 기울기인지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모를걸? 자, 아시는 분? 이건 지금 제가 알아낸 거예요. 책이 없더라고. 왜 x의 계수가 기울기인가에 대해서 책이 없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배울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직선이 y는 뭐 ax 플러스 b라고 하자. 그게 x1, y1을 지나고 x2, y2를 지난다면 이 점을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러면은 이 점을 대입하면 y1은 ax1 플러스 b가 되고요. y2는 이 점을 대입하면 시간이 되었나? 아직 아니죠. ax2 플러스 b가 되죠. 그랬을 때 얘를 빼볼까? y1 마이너스 y2는 얘 a로 묶으면 x1 마이너스 x2고 얘는 없어지죠. 근데 x1과 x2가 다르다면, 즉 이런 직선이 아니라면, x는 a꼴이 직선이 아니라면 얘는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x1 마이너스 x2분의 y1 마이너스 y2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두 점을 지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기울기의 정의라고 하고 있거든요. x의 증가량은 여기가 x2 마이너스 x1이고 y 증가량은 y2 마이너스 y1이에요. 그러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데 얘가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더라. 얘 분모 분자 마이너스 곱하면 x1 마이너스 x2분의 y1 마이너스 y2라고도 할 수 있지.
그런데 아까 이 점을 대입해가지고 빼서 넘겨보니까 얘가 와갖고 얘가 A더라. 그러니까 얘는 A라고 할 수 있네? 그래서 A가 기울기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A는 X의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똑똑하다 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하라는 거 했어요. 자, 했고 20분까지죠 우리. 10분 남았고 뭐 하라고 했더라? 까먹었어요. 총괄 대비. 총괄 대비란다. 그거. 맞죠? 총괄 대비. 총괄 대비 풀어주라고 했었어요. 제가 프린트를 제가 안 해왔거든요. 잠깐 프린트 좀 해볼게요. 총괄 대비 프린트 없는 사람 없죠?
자, 통과할 대비해서 30번까지만 풀어가지고 오라고 했었나요? 20번? 60번? 아, 오케이. 질문 안 받았죠? 지금 그러면 다 질문해 주세요. 28번, 26번? 26번, 34, 30, 34, 35, 27, 38, 38, 42, 32, 42, 32, 32, 36, 39, 39, 43, 43, 11개? 지금 좀, 5분 남았나? 5분 남았는데, 뭐 몇 개만 해볼게요. 자, 지금 이건 뭐냐면은 표를 외우셔야 돼요.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여기에 등변 사다리꼴은 여기 있어요. 등변 사다리꼴, 여기 등에 등변 사다리꼴이 하나 있어.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자, 이 표를 외우신다면 이제 문제를 볼게요. 아, 그리고 A는 B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맞으면 A가 B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명제라는 건데 우리 그러니까 공수2에서 배우실 건데 미리 좀 이것만 우리 기억해 둡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자다. 그러니까 맞으려면은 내가 여자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나는 여자라고 했으면 얘는 틀린 명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말은 맞죠. 내가 사람 안에 들어있으면 내가 그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볼까요? 기억. 마름모는 뭐뭐는 뭐뭐다라고 했을 때 저는 화살표라고 할게요. 이게 수학적인 기호입니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그럼 마름모가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있으면 이 말이 맞아요. 마름모가 평행사변형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직사각형은 등변사다리꼴이다. 직사각형이랑 등변사다리꼴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틀려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 직사각형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다. 그럼 평행사변형이 사다리꼴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마름모는 직사각형이다. 마름모랑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을 공유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하나, 둘, 셋. 세 개가 옳습니다. 답지는 4개라고 적혀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답지가 틀렸어요. 세 개로 붙여주세요. 아, 그래서 물어본 거였군요. 네, 이게 맞아요.
여기까지 하시죠. 잠깐 쉬세요. 질문? 하지 마세요, 질문. 네, 감사합니다. 가야겠네. 여기가 5번이잖아. 2번이 엄청 좋진 않아. 아니, 꽤 있어. 한 번 더 다녀올게. 아, 왜 그래?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 알다 진이 그 정규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진이? 이강이랑 둘째로래. 얼마 오지? 와이파이가 진짜 개같이 안 됐다. 와이파이가 있는데 왜 안 잡히는지 모르겠어.
배송비가 27,000원이라고? 배송 해외 지갑 내려. 웬만한 게 없지? 아 5천 원 아닌가? 5천 원 너무 많아. 너무 짤뻥이 안 돼. 미안합니다. 선생님 놀라셨나요? 안돼. 제발. 아, 나 바지가 안 보이는데? 나 하이힐 종이야. 진짜 싫어. 야, 이거 바로 너 동네가 아니면은 동네가 바로 이기야. 몇 시인데? 아니, 발 몇 시인데? 6시 반. 에휴. 그래서 갑자기 친구가 없어. 그 있으면 친해지. 정신병원 할것 같아. 걸린 거. 조용히